안녕하세요. KW 인터내셔널입니다. 저는 이커머스 물류팀을 맡고 있는 신주표 팀장입니다. KW 인터내셔널은 셀러분들께서 아마존 미국으로 발송하는 데 있어 특송, 항공, 해상, 그리고 미국 3PL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셀러분들께서 제품을 판매하는 데 있어 한국에서 제품을 아마존 창고까지 입고하는 데 겪어야 할 과정은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수출 신고, 항공 혹은 해상 운송, 수입 신고, 그리고 내륙 운송까지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 단계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보내는 화물이 과연 물류비를 지출하는 데 있어 최소화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최적화된 단계를 거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막연하거나 많은 분들께서 혼선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시간을 통해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세션에서 설명드릴 내용은 아마존으로 보내기 전 어떤 패킹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 그리고 어떤 운송을 사용할 때 비용 차이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각 모드에 대한 비용 가이드, 또 내 화물이 어떤 운송을 사용하고 미국에서 어떤 루트를 가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저희를 이용하는 셀러분들 중 어떻게 개선을 하였는가에 대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셀러분들이 처음 시작하거나 소량을 통해 이용하는 SPDU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우체국과 함께 운영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내가 처음 보내거나 아니면 소량을 보낸다 하더라도 처음의 값이 기준이 되는 만큼 내가 익스프레스로 박스 화물을 보낼 때는 총 청구 금액이 킬로그램당 금액으로 산출을 해야지 제품에 대한 비용을 산출하기가 쉽습니다. 표에서 두 가지의 금액을 보았을 때 5kg의 금액을 보낼 때와 아마존의 최대치인 22.5kg, 즉 50파운드 기준을 보시게 되면 내가 아마존으로 가는 최대 중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킬로그램당 금액에서 약 4,000원이라는 금액 차이가 나게 됩니다. 300g의 물건을 아마존에 팔 때에 개당 1.2불이 운임으로 인해서 수익률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품당 최적의 단가를 가져가기 위해 최대 무게에 가까운 패키징이 물류비를 낮게 산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특송이나 항공으로 가는 특성상 부피 무게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같은 제품 수의 박스라도 부피가 큰 제품과 부피가 작은 제품을 각자 패킹을 하여 보내게 된다면 각자의 박스의 가장 큰 값을 물류사에 청구받기 때문에 내가 가진 제품이 실무게와 부피 무게를 적용받는 제품이 같이 있다면 두 제품을 같은 박스에 혼합해서 담는 경우 두 개의 실무게와 부피 무게가 균형을 맞추면서 운임을 낮출 수 있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오른쪽의 표에서처럼 박스 1에 들어가는 제품을 적게 넣는 대신에 무게가 나가는 제품을 넣게 되면 두 개의 제품 중 무거운 제품의 부피 무게가 큰 박스의 부피 무게에 의해서 측정 값에 이미 포함이 돼버리기 때문에 부피 무게를 상쇄하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두 개의 박스를 같이 보냈을 경우에 왼쪽의 표를 보게 되면 28만 원가량의 물류비가 두 개를 혼적하면서 20만 원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효과가 나옵니다. 패킹만으로도 물류비를 30% 이상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특송을 사용하게 되면 시먼트라는 단어를 듣게 되는데요. 한 발송 오더를 한 꾸러미라고 보고 그 꾸러미 안에 몇 개의 박스가 들어가는지가 시먼트 안의 패키지가 되게 됩니다. 전 슬라이드의 제품을 발송한다라고 했을 때 제품 수를 그대로 둔 채 발송을 하고 싶다면 이 개념을 이해하여 보내는 것이 더 쉽습니다. 화면 왼쪽은 신먼트당 한 박스로 발행하여 만들기 때문에 원신먼트 원 패키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오른쪽은 원신먼트 투 패키지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박스 1과 박스 2를 각자 신먼트를 생성하여 보내게 되면 각 박스의 무거운 값이 청구가 되게 됩니다. 한 신먼트 두 패키지로 라벨을 발행하여 발생하는 경우 두 박스의 각각의 실무게와 부피 무게를 합한 값 중에 무거운 값을 청구하게 됩니다. 신먼트의 개념을 이해하고 보내시면 10kg의 중량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특송사마다 청구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이용하시는 특송사의 청구 방식을 잘 알아보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LTL의 경우는 주로 팔레타이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중 셀러분들께서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팔렛을 패킹한 팔렛의 빈 공간도 항공사와 선사에서 측정되는 무게로 포함이 됩니다. 내가 팔렛에 물건을 적재를 할 때 위의 그림처럼 빈 공간을 모두 메꾸어 팔렛 작업을 하게 되면 내가 측정한 CBM 혹은 부피 무게 각각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해당 팔렛이 5팔렛이나 10팔렛이 된다면 청구 무게가 600kg 혹은 40BM이라는 큰 값으로 차이가 나게 되므로
팔렛을 짜실 때는 이 점을 유의하셔야 내가 예상한 청구 금액에 큰 차이 없이 예상 물류비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운송은 크게 4가지 단계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익스프레스는 가장 빠르지만 가장 비싼 운임의 형태입니다. 에어의 경우에는 내가 선정하는 무게에 따라 쌀 수도 있지만 비쌀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서 항공 운임이 굉장히 높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많은 셀러분들의 고정값으로 운영되는 특송의 형태를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오션의 경우에는 한 달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에어보다는 저렴하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 예측량 계산을 보낼 때마다 분석하지 않게 되면 특송으로 다시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에 일정 재고를 보내는 3PL 형태로 넘어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형태로 보내시는 경우에는 특송으로 보내시는 양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되고 있으나 재고를 미국에 어느 정도 이상을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재고에 대한 부담을 견딜 수 있는 제조사의 경우가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특송과 포워딩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 가장 큰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작은 무게에서는 가장 최적의 운임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량으로 보낼 경우 많은 이용을 하고 있으며 처음 픽업 시 발행되는 조회 번호로 아마존 입구까지 끝까지 조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특송회사에서 제공하는 네트워크로 모든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기 때문에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포워딩의 경우는 픽업, 수출 신고, 항공 혹은 해상, 수입 통관, 내륙 배송 등 각 에이전트들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취합하여 운임을 제공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 구간별로 운임이 생기기 때문에 기본료라는 개념의 비용이 있습니다. 대량으로 보내는 경우 기본료를 나누는 값이 커지기 때문에 특성보다는 유리한 운임 구조를 갖게 됩니다. 미국 내륙 운송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배정된 창구가 어디인가가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내는 화물은 캘리포니아에서 가까울수록 운임상 유리하게 됩니다. 내가 지정된 창구가 여러 곳으로 나뉠 경우 내가 배정된 창구에 따라서 어떤 발송 방법을 통해 보낼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서부에 배정된 양이 많을수록 LTL과 물류비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중부와 동부의 물량이 많이 배정되는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의 롱비치가 아닌 뉴욕 쪽의 포트로 가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해상의 운임보다 미국 내륙의 트렁킹 차지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각 물량의 분포에 따라 운송 모드를 미국 내에서 바꾸거나 심지어는 빠른 순환을 위해 익스프레스의 사용이 더 효율이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 이를 잘 분석하는 방법이 물류비와 재고순환 2가지를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전량을 익스프레스를 통해 진행하는 업체로서 실무계와 부피무게가 나가는 2가지의 제품을 동시에 운영하는 업체였고 기존의 각 제품을 개별로 선적을 하다 보니 물류비로 많은 지출이 일어나는 업체였습니다. 해당 셀러의 제품이 저희 창고에 들어오게 되면 큰 박스를 준비하여 큰 박스 기준 부피 무게를 기준으로 가벼운 제품 사이에 무거운 제품을 혼합하여 패킹을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부피와 얼마 안 되는 개별 박스를 20kg 이상으로 패킹하여 실무게를 최대한 올리는 방법을 통해 발송 시마다 운임에서 30만 원이란 비용이 절감된 사례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로 모든 화물을 익스프레스로만 발송하던 업체였으나 이 업체 역시 제조 당시 출고된 작은 무게의 박스가 미국에 입고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를 에어로 빨래 패킹을 하여 대량 화물로 만든 뒤 운임이 기존 대비 키로당 1불이 넘는 금액이 절감이 되고 미국에 도착한 후에도 입고 시기 혹은 제품 특성에 맞게 맞추거나 이를 합포장을 하여 미국 내 배송비만 60% 이상 절감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추가로 특성으로 800불 미만으로 보내던 화물이 항공 화물로 이동하면서 수출 실적과 수입 통관 과정도 기존보다 수월하게 되는 이점까지도 같이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패키징과 미국 내에 배정되는 창고의 특성만 잘 이해를 하더라도 아마존에 도착하기 전에 발송하는 운임만으로도 많은 절감 포인트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커머스를 오래 운영하시고 또 잘 운영하시는 셀러분들의 공통된 사항은 물류에서 핵심을 찾으시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아마존의 좋은 수익률로 이어져 좋은 성과를 내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아마존에 잘 팔기 위해 모든 요소가 중요하지만 물류가 그 마지막을 장식해 줄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신다면 2021년에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아마존 코리아 셀러 그로스팀 이재명 매니저입니다.
앞선 SPN의 발표를 통하여 FBA 입고와 관련된 물류 최적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들으셨을 텐데요. 이번 세션에서 다룰 주제는 FBA 입고를 완료하셨다면 그 이후 이루어지는 FBA 운영상의 전략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한국 내 많은 셀러분들께서는 FBA 물류를 도입하고 활용하고 계시죠? FBA를 도입한 93%의 셀러가 FBA 활용 이후 아마존 내에서 판매 수량이 증가하는 것을 경험하였고요. 21%의 셀러는 FBA 활용 이후 매출이 2배 이상 증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FBA는 도입만으로도 셀러의 비즈니스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FBA 도입을 통해 아마존 FBA 창고로 상품 배송을 완료하셨다면 다음 단계로는 어떤 것을 진행해야 할까요? 바로 보내신 상품의 재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계획할 단계입니다. 우선 재고 관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고 관리가 이루어지지가 않아 재고가 품절되는 케이스를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요. 재고 품절이 발생할 경우 많은 소비자들이 해당 상품을 검색하여도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나간 판매 기회는 다른 경쟁사 제품으로 옮겨가거나 다시 돌아오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설사 추후 재고를 재입고시켜 제품을 활성화시키더라도 이미 상품 순위는 하락되었고 검색 페이지의 결과에서도 후순위에 위치할 것입니다. 반대로 발생되는 매출에 비해 너무 많은 재고를 입고한 케이스가 있을 텐데요. 이 경우 재고 누적에 따라 재고 보관료의 비용이 상승하게 되고 장기 보관료와 같은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밀한 재고 관리 및 계획을 세우신다면 재고 품절로 인한 판매 기회 손실을 방지함과 동시에 내 상품의 판매 순위를 꾸준하게 유지시킬 수 있고요. 초과 재고로 발생하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고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고 관리를 하기에 앞서 다음 3가지 항목의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정확한 입고 물량 산정을 위해 내 상품의 아마존 판매 트렌드를 파악해야 합니다. 판매 트렌드는 프라임데이, 블랙 프라이데이와 같은 행사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여름, 겨울과 같은 계절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입고 일정을 세팅하기 위해 재고 확인부터 입고가 완료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파악하고 이를 최대한 단축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물류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내 상품에 적합한 운송 서비스를 파악하고 입고 프로세스를 자동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작업을 완료하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재고를 관리할 단계입니다. 아마존에서는 셀러분들의 효율적인 재고 관리를 돕기 위해 2가지 재고 관리 툴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는데요. 본 발표에서는 이 2가지 툴을 이용한 재고 관리 방법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재고 보충 툴입니다. 재고 보충 툴은 FBA를 이용하시는 셀러분들이 어느 시점에 얼마만큼의 재고를 보충해야 하는지를 제안드리는 툴이고요. 이를 통해 셀러분들은 상품 수요에 대한 추정치를 기반으로 아마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계산된 권장 배송 날짜와 권장 재고 보충 수량을 쉽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재고 보충 툴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셀러 센트럴 상단 메뉴에 재고를 클릭하고 재고 관리 계획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서 상단에 있는 재고 보충을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온 재고 보충 툴에서 각 상품별로 계산된 권장 재고 보충 수량과 권장 배송 날짜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 셀러분들께서 보다 더 정확한 권장 사항을 제공받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의 SKU 설정 사용자 지정을 클릭 후 몇 가지 상품 정보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입력하셔야 하는 정보는 먼저 상품을 공급업체로부터 배송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공급망을 설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상품의 재고를 아마존으로 배송하는 빈도와 케이스 포장 수량과 같은 정보를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익 극대화를 위해 구매 비용, 가변 비용과 같은 상품 비용 정보를 입력합니다. 각 항목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셀러 센트럴에서 항목 옆에 물음표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간단한 3단계 설정을 완료하면 비즈니스 상황에 따라 더욱 정확한 재고 보충 권장 사항을 제공받으실 수 있고요. Replenish Inventory 버튼을 눌러 쉽게 재고 발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툴은 IPI라고 불리는 재고 퍼포먼스 지수인데요. IPI는 주 단위로 업데이트되며 셀러분들의 FBA 재고 관리 성과를 수치화한 신용 점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수한 재고 상태를 나타내고 셀러분들은 이 점수를 통해 재고 상태를 쉽게 모니터링 하실 수 있습니다. IPI 점수를 확인하는 방법은 셀러 센트럴에 로그인한 후 상단 메뉴의 재고 관리 계획을 선택하고 재고 대시보드에서 퍼포먼스를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에서 셀러의 IPI 점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PI 점수를 확인하셨다면 이제 IPI 점수를 관리할 차례입니다.
아래 IPI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4가지 카테고리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초과 재고 비율, FBA 판매량, 문제 있는 재고 비율, FBA 재고 비율이 그것입니다. 셀러분들께서는 이 4가지 항목을 관리하고 퍼포먼스를 개선함으로써 IPI 점수를 상승시키고 자연스럽게 건전한 재고 상태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4가지 요소들과 각 항목별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BA 재고 보유 비율인데요. 지난 30일 동안 재고가 있었으며 재입고가 가능한 FBA 상품들의 재고 보유 비율입니다. 쉽게 인기 상품들의 재고가 판매량 대비 적절한 재고를 유지하는지를 알려주는 지표인데요. 이 지표의 비율이 낮다면 재고 부족으로 인한 판매 손실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을 개선하기 위한 팁으로는 앞서 설명드린 재고 보충 툴을 활용해 권장 배송 수량과 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FBA 입고를 진행함으로써 판매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FBA 판매량은 90일간의 판매된 총 수량을 같은 기간 동안 셀러가 보유한 평균 재고 수량으로 나누어 계산하는데요. 이 FBA 판매율을 확인하여 여러분 제품의 판매 수준을 추적하고 트래픽 및 전환율을 개선한 기회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을 통해 판매량 개선이 필요한 상품을 확인하셨다면 다음의 팁을 통해 수치를 개선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자동 가격 책정을 이용해 판매가 부진할 시 자동으로 가격을 인하하도록 설정하여 전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트래픽이 저조한 제품의 경우 키워드 개선 및 키워드 광고를 통해 더 많은 트래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딜과 쿠폰 등의 프로모션을 활용해 트래픽과 전환율을 동시에 높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초과 재고 비율입니다. 셀러분들의 상품 중 오랜 기간 동안 판매가 되지 않고 초과 재고로 간주되는 상품의 비율입니다. 초과 재고 비율이 높을 경우 보관 수수료가 발생하여 수익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초과 재고 비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품 가격을 할인하거나 아울렛 딜을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특히 아울렛 딜은 큰 할인을 통해 장기 재고를 처리하는 이벤트이고 아마존 아울렛 페이지라는 곳에 별도로 노출되기 때문에 재고 처리에 상당한 효과를 노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고 처분 주문 생성을 통해 재고를 FBA 창고에서 폐기하거나 미국에 있는 셀러의 창고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항목은 문제 있는 재고 비율이고 셀러의 전체 FBA 재고 수량 대비 현재 판매가 불가능한 재고의 수량 비율인데요. 문제가 있는 재고가 있다고 한다면 판매 기회를 상실하거나 불필요한 재고 보관비를 지출할 수 있습니다. 개선 팁으로는 오른쪽 상단의 리스팅 수정을 누르시면 현재 이슈가 있는 상품과 그 사유를 확인하실 수 있고 리스팅 또한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 있는 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또 다른 팁으로는 반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고 소진 직후 리스팅을 바로 삭제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며 동일 상품에 대해 리스팅을 중복 생성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재고 퍼포먼스 지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항목들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비즈니스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신다면 높은 IPI 점수를 유지하고 효율적인 재고 관리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각 항목별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신다면 11월에 재고 관리 웹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IPI 점수를 높게 유지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아마존은 셀러의 IPI 점수를 평가하여 500점 이상 얻은 셀러에게 FBA 보관 한도량을 무제한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평가는 각 분기가 끝나기 6주 전과 분기 마지막 주에 이루어지며 다음 분기의 보관 한도량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번 4분기의 경우 46주차와 52주차에 IPI 점수가 평가가 되기 때문에 내년 1분기에 다량의 재고 입고를 계획하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방법들을 통해 해당 기간까지 IPI 점수를 개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IPI는 장기적인 재고 상태를 관리하는 지표로 단기간에 점수를 올릴 수 없으므로 꼭 꾸준한 관리를 추천드립니다. 평가 시점은 아마존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셀러 센터럴 공지사항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짧은 시간 동안 재고 관리가 필요한 이유와 아마존 FBA 재고 관리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툴들을 통해 효율적인 재고 관리를 진행해 주신다면 관련 비용을 절감하고 소비자로의 판매 속도를 상승시켜 더 큰 비즈니스의 성장을 셀러분들께서 경험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는 결국 소비자에게 빠른 배송과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셀러분들께서 FBA 재고 관리를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세션이었기를 바라며 이것으로 FBA 운영 고도화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